첫 번째 모닝 체크 사항은 역시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표 한번 보시죠. 불법 공매도 적출 프로세스. 표현이 세네요. 적출. 예, 심플합니다. 크게 보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 뭐 복잡하게 좀 그려져 있긴 한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를 비롯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시스템 NSDS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불법 공매도를 이제 감시를 하고요. 기업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죠.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공매도를 하는 이 금융회사들 스스로 자체적인 이 적발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. 내가 대차한 그 종목의 그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혹시 하다 보면 110주나 120주 그러니까 내가 빌린 그 주식 수 이상으로 공매도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자체 시스템을 또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이걸 다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지금 감독 당국이라든가 이쪽에서 내다보는 전망은 99%까지 불법 공매도, 소위 말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 100%가 안 되냐? 시스템이라는 게 100%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사람이 만드는 건데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감독 당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대로 될 거냐. 이 부분은 일단 돌려보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일단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이 부분,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기울어진 운동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보다 근본적인 그런 어떤 대비는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매도라는 이 글로벌하게 다 운영이 되는 특히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투자 어떤 거래 방식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재개됨으로써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,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 롱숏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확대가 된다.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이제 대차 정고 또 신용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들으셨을 테니까요.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종목 또는 보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적어도 당분간은 이 대차 정고나 신용 거래 요 비율을 한번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. 이 부분 하나만큼 좀 명백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체크 사항 가보겠습니다. 유상증자, 참 이건 계륵입니다.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회사의 자금 조달의 루트로서 유상증자는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유상증자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을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다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.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물량이 늘어나죠. 그러니까 주가가 희석이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. 대부분은 유상증자가 하고 났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성을 담보해내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라는 게 정말 큰일 나는 거죠. 자, 올 들어 71개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습니다. 7.2조나 되고요.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 6천억 원, 삼성 SDI도 2조 원이 이런 유상증자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.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근 4천억 가까이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특히 2차 전지주들이 여기에 이제 큰 종목들이 많은 거는 유상증자 규모가 큰 데들이 많은 거는 역시 이제 그만큼 업황이 좀 어렵다.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말라가니까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유상증자를 한 기업들이 주가가 좋지를 않죠. 보죠. 예를 들어 부광약품 같은 경우 한 1,000억 가까이 하는데 13% 하락했고 실리콘2 같은 경우 23%, 에코프로머티 4%, 삼성 SDI는 오히려 올랐네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% 정도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.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주가가 좀 4%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삼성 SDI는 오히려 올랐고요. 이 두 회사, 삼성 SDI는 물론 그 투자자들에 대한, 주주들에 대한 유상증자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 PF, 즉 사모펀드들한테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. 3자 배당 유상증자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도 질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신규 투자 이런 걸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한테는 물량이 배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도 부담이 없죠. 그리고 이건 어차피 누군가가 다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주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신규 투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동반 반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.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.
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가슴이 덜컥 흔들리더라도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떤 유상증자인지 또 유상증자를 한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오히려 또 좋은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최근 한 달 내리막한 주요 전력 인프라주 해서 LS 일렉트릭과 HT-현대일렉트릭 두 회사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이제 계속 지난주까지죠. 빅테크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사가 충격이 컸습니다만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둔화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전력 설비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.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죠. 한 달 새 25%나 떨어졌고요. HT-현대일렉트릭도 6%가 넘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이제 해석은 이렇습니다. AI 투자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 같지는 않다. 그러니까 결국 시무의 이 전력 설비들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조정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. 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 대차 관련된 이런 잔고 비율도 보더라도 전력주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대차 잔고 비율이 확 늘어난 종목들 중에 이 전력 설비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보더라도 이제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해석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. 펀더멘털은 멀쩡한데 주가가 과도하게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전력 설비주들 한번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수치들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거 잘 챙겨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